오늘은 트렉사스 아울러를 내보낼 겁니다. 배터리 들어가는 방식이 독특하죠? 제가 보통 RC를 1층까지 가지고 내려간 후 거기서부터 영상을 찍는데 하울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현관부터 나갑니다. 무겁고 크기 때문이죠. 하울러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렉사스는 메탈 부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벼워요. 길어서 문제지만요. 그런데 하울러는 단독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짐을 실어야죠. 지금도 7kg짜리 RC 굴삭기를 싣고 나가는 중입니다. 짐을 싣지 않으면 하울러는 구입할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 오프로드로 들어갑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속 기어의 모든 디프락을 온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트럭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행보다는 적재한 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화물차 아무나 모는 게 아니죠. RC카에 무거운 짐 싣고 다니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런 오프로드를 다니려면 조건이 꽤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 적재 능력 초코리어라고 멋지죠? 가격도 몇백만원씩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이산 입구도 통과 못할 거예요. 적재 능력이 좋은 이유는 서스펜션이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못합니다. 트렉사스 하울러는 근본이 되는 게 TRX6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악 능력은 있죠? 때문에 7kg이나 되는 짐을 싣고도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RC 탱크, RC 보트, RC 중장비 등등 이동 능력이 떨어지는 RC카들을 산속 한가운데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차상 고구려전까지 RC 탱크를 운반한 적도 있죠.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6륜이 사륜보다 좋은가? 라는 질문을 많이 봅니다. 주로 TRX6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하울러도 TRX6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이 세상 모든 산행 RC카가 전부 6륜이 되지 않았겠어요? 6륜 RC카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은 직선 코스 똑바로 올라가는 경사면입니다. 감히 사륜들이 흉내를 못 낼 정도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그러나 변화가 많고 이리저리 꺾으며 올라가는 코스는 6륜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사륜보다 종횡비가 커서 횡경사에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길다 보니 중간이 바위에 걸리는 일도 잦습니다. 즉 유리한 코스와 불리한 코스가 명확하게 갈리게 되죠. 당연히 휠이 많고 구조는 복잡하고 유지와 정비에도 조금은 불리하죠. 그래서 막연히 사륜보다 훨씬 좋겠지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 주변의 코스나 환경이 6륜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이 푹 들어간 도랑인데요. 거기 빠져서 바로 전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을 실은 상태에서는 전복이 더 쉽고 피해는 막심합니다. 다행히 이번엔 큰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옆으로 전복을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하울러는 이렇게 짐 싣는 용으로만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이런 용도라면 다른 RC카들에 비해 가장 우수하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짐을 잘 싣기 위한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건 최고 속도가 아닙니다. 안전 속도지요.
사실 산악주행을 하려면 부드러운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필수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위치할수록 유리하고요. 그런데 짐을 잘 싣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타이어는 무거운 짐을 버티지 못하고 찌그러지고요. 서스펜션은 짐의 무게로 인해 짓눌리고 휘청거림을 크게 만듭니다. 게다가 짐으로 인해 무게중심은 높아지고 뒤로 쏠리게 될 테고요. 산행용 RC카로서는 최악의 조건들이죠.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울러들 타이어와 서스펜션은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파트들이 있죠. 제법 돌길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급경사 구간이긴 한데요. 사실 경사보다도 코너링이 더 걱정되네요. 되도록 크고 완만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좋은 노면을 골라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짐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굴삭기 작업을 여기서 잠깐 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경사면에 파킹하려고 합니다. 짐칸이 좀 높아서 경사면 하차가 좀 더 편하거든요. 역시 유튜브에서 실제 굴삭기 레슨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차 완료합니다. 짐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하울러의 성능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훨씬 빠르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곳도 훨씬 편하게 넘어갈 수 있죠. 오래간만에 빈차로 돌아다니니 재밌네요. 삼셀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산행 RC카로는 충분히 빠른 속도입니다. 당연히 모든 내부 파츠는 순정이고요. 휠베이스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낙차도 내려가는 게 가능합니다. 뒤가 걸리는 건 그때그때 다르고요. 짐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아차산 횡단 정도도 쉽게 합니다. 아무래도 6륜의 장점을 받은 거죠. 등산로가 비교적 넓으면 좋아요. 중간과 뒤가 닿는 게 문제긴 한데 최대한 대각선으로 내려가면 계단도 비교적 쉽게 내려옵니다. 제 하울러는 뒤에 서스펜션 락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저것인데요. 저것이 없으면 짐 싣는 게 매우 힘듭니다. 뒤로 빼면 얼락이고 밀면 락입니다.
보통 상태에서 서스펜션의 트래블은 이렇게나 큽니다. 이제 이걸 밀어서 락시키면 마지막 엑셀이 고정돼서 서스펜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는 건 맨 뒤 엑셀뿐입니다. 앞휠이나 중간 바퀴들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엑셀만 고정하는 걸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없었다면 저는 7kg이나 되는 굴삭기를 여기까지 운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뒷바퀴들은 모두 복렬입니다. 2개씩 휠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락을 한 상태에서 움직임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락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기울어지는 게 보이시죠? 무거운 짐이 좌우로 쏠리면 바로 전복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실으려면 락 장치가 필수입니다. 하울러의 서스펜션은 트래블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서스펜션이 메탈 재질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에서는 거의 이 정도까지 기울어질 겁니다. 짐칸도 좌우로 확장했습니다. 난간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싱크대 정리 받침입니다. 적절히 휘어져서 짐을 잡아주는 게 가능하죠. 짐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바닥에 있고요. 여러 개의 고무줄, 벨크로 끈, 체인, 스프링 라인 등이 짐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벨크로를 붙여놨는데요. 상하차용 경사로를 붙이는 용도입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라 모양이 별로이긴 하지만 탱크, 굴삭기, 로드 차량 등 아주 쉽고 빠르게 상하차 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운송 중엔 좌우에 끼워 놓으면 되죠. 자,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경사면을 이용하니 상하차 다리를 안 써도 돼서 좋네요. 물론 실제 굴삭기들은 무조건 상하차용 다리를 쓰겠지만요. 지금 리어 서스펜션을 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평한 곳을 가는데도 좌우로 쏠리는 게 보이시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락을 한 상태입니다. 쏠림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 속도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사실 요즘에 하울러 같은 트럭들이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크게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느려집니다. 이것은 매우 큰일입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저전압 방지 컷에 걸린 것입니다. 배터리가 완전 고장나길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주행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제 배낭 속에는 예비용 배터리가 요 며칠 연비가 2시간이 넘는 RC카들만 몰고 다녀 보니 예비 배터리 챙기는 걸 잊어버렸네요. 트렉사스는 1시간 컷인데 말이죠. 마지막 희망으로 굴삭기에서 배터리를 빼서 넣습니다. 이셀이고 1500mAh인데 집에 돌아가려면 30분은 가야 합니다. 결국 견인끈을 연결했습니다. 사실 하울러만 있다면 부둥켜 안고 걸어가도 그다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7kg짜리 후이나 굴삭기가 실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끈마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